환영합니다. 롤링리스의 카로입니다. 네, 오늘은 일종 대형 기능 시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일종 대형 시험을 11번을 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학원에 가지 않고 공단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최소가 7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수가 넘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일단 자세한 내용은 기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기능시험장 내부는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도보운전면허시험장 건물이 있고요. 좌측에는 기능시험장 입구가 있습니다. 시험시간 15분 전에 여기서 응시표 확인을 하고 이제 교양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우측에 있는 교양장으로 들어가서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1번, 2번, 3번 포스터 중 2번 포스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버스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대우버스, 둘째는 현대버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대우버스는 축간 거리가 짧아요. 바퀴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굴절 코스나 곡선 코스에서 뒷바퀴가 탈선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거의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시 못할 수준이에요. 대신에 차량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1단으로 달렸을 때 말을 좀 탄다든가 클러치 유격이 심하다든가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버스는 차가 길어요. 탈선할 위험도 높고 운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상태가 좋고 경사로에서 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버스를 추천합니다. 이따가 경사로 코스 가면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대우버스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좀 제한적입니다. 여름에도 아마 에어컨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예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우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는 터라 모든 시간 현대버스로만 운행이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우버스와 현대버스를 같이 사용합니다. 응시할 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부면허시험장은 현대버스로만 시험을 보지만 서부 기준으로 촬영된 다양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본 공식을 적용하기 편리합니다. 강남면허시험장은 응시 일수도 적고 시험장 자체도 침수가 자주 됩니다. 예약도 거의 항상 차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서 보세요. 203번 카루님 34호차 승차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차가 이렇게 정차 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승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버스 2대를 가지고 교대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대우랑 현대버스가 섞이는 경우는 못 봤고요. 이제 오전 시간에는 현대버스, 오후 시간에는 대우버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차를 할 때 안전반장님들께서 여기 정지선 가까이에 앞범퍼를 붙이고 이제 차를 세워주십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서 이제 차에 탑승했을 때 사이드 미러를 봐주세요. 그래야 이따 요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행을 할 때 얼만큼 띄울지 거울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가 없으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거세요. 이게 옛날에는 시동도 푸르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해제를 한 상태로 탑승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도 채워져 있고 시동도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일단 비상등 위치 먼저 파악하시고요. 좌석 맞추고 사이드 미러 맞추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고 연습이 되었으면 그때 시동을 걸어주세요. 이제 기어도 2단으로 바꾸고 주차 브레이크도 풀고 대신 클러치 브레이크 꽉 밟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왼쪽 깜빡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들면은 시험이 시작됩니다. 203번 34호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세요. 참고로 이거 통제실 여기도 스피커가 있거든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랑 내 버스에서 들리는 소리랑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통제실 기준이 아니라 버스 소리를 기준으로 출발하세요. 버스에서 출발하세요 끝나기 전에 출발하면은 이 코스 진행 중에 무작위로 마이너스 100점이 떠가지고 실격됩니다. 여튼 출발하세요 하면은 출발하면 됩니다. 이때 삑 소리가 나면은 좌측 깜빡이 끄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출발을 못해서 실격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어를 안 넣어서 출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사이드를 안 풀어서 출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시동을 안 걸어서 출발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사유가 어찌됐건 간에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면 5점 감점이고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실선이죠. 도봉면허 시험장은 1차선만 사용합니다. 2차선에서는 출발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실선인 거를 무시하고 출발을 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대로 실격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선 코스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범퍼를 보면서 앞범퍼 거울이 있거든요. 동그란 거울. 그걸 보면서 정지선 가깝게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 요쯤 정지선이 한 8개쯤 들어올 때쯤에 이제 클러치를 밟으면서 타력으로 주행하다가 정지선이 한 반 개쯤 됐을 때 급브레이크 밟고 멈추시면 됩니다. 너무 멀리 정지하면은 사전 정지로 감점되니까 유의하시고요. 채점기에 3초가 뜨면은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살 들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사로 코스입니다. 자, 경사로도 그 원형 거울로 앞범퍼가 잘 보여요. 대신에 여기는 1m 이내에 정지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정지선 1개 정도 공간을 비워두고 급브레이크, 여기는 클러치 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동시에 밟으셔야 됩니다. 클러치만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럼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뒤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바로 1단 기어로 바꿔주시고 3초 세고 그 채점기에 1, 2, 3 뜨죠? 그거 보고 반 클러치 유지했다가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범퍼가 정지선에 닿았다, 그럼 바로 실격이에요. 얘는 감점이 아니라 그냥 코스 미이행으로 실격됩니다. 그리고 반 클러치 할 때 이게 차 진동이 안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RPM 보면서 가야 됩니다. RPM 게이지가 살짝 움찔거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브레이크 떼고 악셀을 밟으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밟지 않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긴 하는데, 본인이 좀 숙달이 됐다, 그럼 내려가면서 재빨리 클러치 밟고 2단 기어 넣고 다시 클러치 떼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클러치를 너무 밟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무진장 빨라져요. 여기는 2단을 빨리 넣어줘야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경사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 코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점선이죠.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굴절 코스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는 옛날에 1, 2종 시험 볼 때 그 굴절 코스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대형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표지판이 요게 아니라 굴절 표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실 때 그 오른쪽 바퀴가 노란 선 끝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이드미러 보면서 핸들 적당히 감고 풀면은 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앞 볼록 거울 보면서 내 차의 앞 범퍼가 여기와 30cm, 50cm 그 정도가 될 때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인지 모르죠? 그럴 때는 그냥 그 우측 볼록 거울 보면서 앞 범퍼와 여기 정지선 사이에 요 황색 선이 하나, 둘, 셋, 세 줄 반,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쭉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볼록 거울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뒤에 정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다 감고 직진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측 앞바퀴가 황색 선을 밟을 때까지. 자, 그런데 도봉 시험장의 경우 이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요. 그 말은 뭐냐?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꼭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뗀다, 그럼 차가 앞으로 가면서 검지선을 이렇게 밟습니다. 브레이크는 꽉 밟아주고 계시고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조금 덜 들어오세요. 황색선 반 개 정도 띈 상태에서 클러치랑 브레이크 밟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할게요. 핸들을 똑바로 풀고 후진을 하셔야 됩니다. 번호판이 이렇게 황색선에 걸릴 때까지 후진을 했으면 다시 좌측으로 다 감아주시면서 앞바퀴 보면서, 오른쪽 앞바퀴 보면서 핸들을 다 꺾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바퀴가 통과했으면 그때부터는 핸들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뒷바퀴가 이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앞바퀴를 계속 감은 상태로 진행하면은 차가 이렇게 쏠립니다. 그럼 뒷바퀴가 당연히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핸들을 풀면서 황색선을 좀 따라가다가 뒷바퀴가 여기를 완전히 통과하면은 그때 핸들을 다시 감으면서 여기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황색선을 밟을 때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셨다가 황색선 3줄 반,
띈 거 확인되셨으면은 그때 핸들을 우측으로 다 감아서 돌아줍니다. 지금 이 맵이 연석을 너무 높게 띄워놨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연석 위에 가 있습니다. 왜냐? 버스는 앞바퀴가 운전석보다 뒤에 있죠. 그러니까 바퀴가 여기 있으면은 내 몸은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잔디밭 위에서 막 구르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다시 30cm 후진하고 우측으로 다 꺾으면서 회전을 합니다. 이때 공간이 좀 많이 남으면은 핸들을 아예 좌측으로 꺾어가지고 여기에 붙이세요. 그래야 여기 공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 코스 나올 때는 최대한 좌측으로 붙이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여기 지금 안전지대 보이시죠? 안전지대를 살짝 이 황색선을 밟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굴절 코스 지나면서 여기서 연석을 타가지고 실격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크게 이 황색선을 밟을랑 말랑 할 때까지 쭉 직진하신 다음에 뒷바퀴 보면서 핸들 감았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갔을 때 핸들을 풀어주셔야지 감은 상태로 계속 가면 뒷바퀴가 연석 올라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정지선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정지해 주시고요. 여기는 뭐 정지선이랑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감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채점기에 시간이 계속 갑니다. 도봉면허 시험장 기준 13분 41초 안에 이 모든 코스를 다 돌아야 하는데 신호대기로 시간이 가면 아깝겠죠. 그러니까 정지선 가까이 붙여가지고 멈추면은 채점기 시간이 정지됩니다. 자, 녹색으로 바뀌면 출발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돌발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자, 우회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체를 마찬가지로 왼쪽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내 몸이 연석을 넘으면, 아직 연석 전이죠. 내 몸이, 참고로 이 아바타는 운전석 기준입니다. 내 몸이 연석을 넘으면 도로의 중앙에 올 때쯤 크게 놀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회전 반경이 커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아요. 자, 곡선 코스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맨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들어오시면 되고, 내 몸이 이 코스의 중간에 올 때 핸들을 다 돌려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갔을 때 아직 삑 소리 안 나요. 근데 그냥 가면은 이 뒷바퀴가 연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꺾어가지고 이렇게 황색선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쯤 삑 소리가 나면서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여긴 지금 황색선이 안 보이는데 내가 황색선을 밟고 간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퀴랑 황색선이 평행해지면 탈선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이 변곡점 있죠, 이렇게 회전했다가 이 회전이 바뀌는 부분, 요쯤에서 황색선이랑 멀어져도 핸들 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감아가지고 왼쪽으로 붙으세요. 왼쪽 바퀴가 황색선을 밟으면 다시 핸들을 적당히 우측으로 돌려서 평행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삑 소리가 다시 나면은 여기 검지선이 끊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황색선을 밟아도 됩니다. 대신 연석은 밟지 않게 크게 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올 때 중앙선 침범 주의하시고 돌발 주의하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진입니다. 정지선 가까이 정지하시면 되고요. 자, 방향전환 코스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가 하나, 둘, 셋, 뭐 여러 개 있고 반대편에도 있는데 교차로 꺾자마자 1번, 여기 1번 코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곡선 코스 할 때 마찬가지로 내 몸이 코스 중앙에 오면 그때 핸들을 다 돌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바퀴는 나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때 핸들을 다 돌린다고 해서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는 황색선과 한 개 정도 여유를 띄고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삑 소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붙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중간에 황색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붙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여기 왼쪽 가까이에 붙이라고 하고, 제가 봤던 공식에서는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이렇게 띄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는 없어요. 그 도봉면허 시험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왼쪽 가까이에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릴 때 한 바퀴만 돌리는 거고요. 만약에 황색선 한 줄을 띄고 붙었다 그러면 한 바퀴하고 4분의 1을 더 돌리는 겁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이제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후진할 때 여기 요 연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줄 정도 띄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굴절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앞범퍼를 여기 끝에 맞춥니다. 그래서 앞범퍼와 황색선이 일치가 되면 정지. 그 다음에 핸들을 우측으로 한 바퀴 하고 4분의 1 더 돌린 다음에 이 정도까지 직진해주세요. 지금 나는 검지선을 넘어갔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앞바퀴는 한 요 정도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가까이 붙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리다가 탈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핸들을 좌측으로 다 돌리고 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이 오른쪽 앞바퀴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탈선할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핸들 풀면서 가시다가 탈선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 감아주고 주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뒷바퀴도 잘 보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핸들을 더 꺾지 마시고 일자로 푼 다음에 좀 들어가시다가 다시 왼쪽으로 다 꺾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행을 하셨으면은 아마 여기 중간쯤에 버스가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평행하게 됐을 때 밀어 넣으세요. 뒷바퀴가 여기를 밟으면은 확인되었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직진을 하세요. 직진하고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 역슬래시 모양으로 오게끔 그렇게 정렬이 됐으면은 그때 이제 핸들을 다 꺾어줍니다. 지금 상태는 아까 굴절 코스랑 마찬가지로 이 황색선이 3줄 반에서 4줄 정도 띄어진 상태고요. 이때 핸들을 우측으로 다 꺾어서 직진해줍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가 여기에 닿을 때까지. 다음에는 다시 번호판 보면서 후진, 번호판이 여기에 걸리게. 그 다음에 다시 다 돌리고 직진.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만약에 자기가 운이 없어가지고 너무 우측으로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수정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가운데에 와가지고 한 번만 수정해도 되는데 마지막 날은 11수 때는 이거를 2번 수정해야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가실 때 핸들 풀면서 좌측으로 붙어줘야 우측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다시 삑 소리 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나갈 때 돌발 조심하세요. 저는 여기서 돌발이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쭉 직진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회전 3번 연속으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바로 연석일 겁니다. 이거 차선 하나 없어요. 도로 중앙으로 가시면 안 되고 최대한 좌측에 붙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연석을 밟아가지고 안전반장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연석 밟지 않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최대한 좌측으로 붙은 다음에 내 몸이 연석을 한참 넘어가지고 도로의 중앙쯤 왔을 때 그때 핸들을 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20km를 밟아도 절대로 연석을 밟지 않는다고, 뒷바퀴가. 이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 중앙선 침범하면은 이거 가지고 실격시키지 않을까 했는데 도봉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안심하시고 과감히 중앙선을 넘은 다음에 내 몸이 연석을 넘어가지고 중앙에 갈 때쯤 핸들을 크게 돌리면서 이제 뒷바퀴를 보면서 핸들을 적당히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핸들을 안 풀고 계속 감으면은 이렇게 가면서 연석을 타버려요. 뒷바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연석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좌측으로 붙여주시고 어차피 3번 연속 우회전이니까 그냥 좌측으로 계속 붙여주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내 몸이 연석을 넘어가면 그때 크게 우회전. 내 몸이 연석을 넘어가면 그때 크게 우회전.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우측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뒷바퀴가 연석을 다 통과한 다음에 여긴 좌회전이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좌회전 깜빡이 켰다가 신호 안 됐으면은 여기서 기다리시고 신호 됐으면 가시면 되는데, 자, 좌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내 몸이 중앙선을 넘어갈 때쯤 이렇게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연히 내 몸은 이때 연석 위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앞바퀴는 나보다 뒤에 있으니까. 자, 여기도 좌회전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한 칸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석을 넘었을 때 돌리면은 안 되고요. 더 가서 선을 넘고 안전지대 보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우측으로 붙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번 더 좌회전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철길 건널목 앞에서 똑같이 횡단보도처럼 정지해 주시고 3초 지나면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여기 타이어 조심하시면서, 여기 타이어 충돌하면 당연히 실격입니다. 자, 이렇게 가셨다가, 자, 여기는 이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가속 코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20km 표지판 있죠? 그리고 10m 앞에 도봉도 다행히 여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이 금이라기보다 이게 얇은 선 같은 게 있는데, 내 몸이 이 선을 지나간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왜냐면은 앞바퀴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보다 앞바퀴가 뒤에 있다고 했죠. 그때 20km 이상 악셀을 확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 악셀 밟는 시점이, 저는 이제 감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현대버스 길이가 10m 조금 넘어요. 이 가속 구간에서 이 선 매설대 부분이 10m거든요. 내 버스가 여기를 완전히 다 통과한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 조금 더라는 거는 앞범퍼부터 앞바퀴 사이의 거리겠죠. 이때부터 이제 가속을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나는 이도저도 다 안 되겠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핸들 똑바로 맞춰놓고 채점기 보세요. 채점기에서 가속이 깜빡깜빡 하다가 불이 확 켜지면 그때 20km 이상 붕 밟으시면 됩니다. 25km 정도 꾹 밟아주셔야 돼요. 어차피 풀악셀 밟아도 25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한 23, 24 정도 했을 텐데, 그때 그냥 악셀 떼시고 바로 클러치 밟고 3단 1초 있다가 2단 넣고 브레이크 밟으시면 됩니다. 클러치 넣은 상태에서 3단 했다가 2단 바로 넣으시면 돼요. 클러치 뗄 필요 없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다 하면은 체감상 내가 여기 정도 있을 거예요. 20km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그때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신 다음에, 속도를 아예 1, 2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정지하지 않으면 돼요. 속도가 충분히 줄었으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살 들면서 20km 안 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돌발 구간이니까 여기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너무 크게 돌지 말고, 어차피 이게 회전 반경이 커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 보면서 돌리시면 됩니다. 바퀴 하나가 삐져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2개 삐져나가면 실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바퀴 2개가 이 선을 다 밟아도 실격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평행주차 코스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도봉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2번 한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요 우회전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빨간불이면은. 근데 여기서는 빨간불이어도 그냥 깜빡이만 켜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좌측으로 최대한 붙어가지고 내 몸이 연석을 지나면, 도로의 중앙쯤에 왔을 때 그때 크게 돌리시다가 핸들을 풀어주세요. 이거 계속 감고 가면은 유턴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턴 너무 가까이 붙으면 뒷바퀴 탈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핸들을 풀어주시고 좌측으로 최대한 붙으세요. 아마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핸들을 풀 때쯤 어차피 여기 연석을 넘어가지고 도로의 중앙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우회전해 주시면 되고, 맨 끝 차선이 아니라 한 차선 옆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측으로 천천히 붙으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차체의 중앙과 뒷바퀴의 가운데가 이 연석, 요 경계면에 일치할 때쯤 정지. 그 다음에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리세요. 그 다음에 후진을 하시면, 앞바퀴가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앞바퀴가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한 이쯤 될 거예요. 버스의 옆면이 요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과 동일해질 때까지 회전을 하신 다음에 핸들을 풀고 후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후진을 어디까지 하냐, 도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흰 선이 없는 대신에 금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금이 좌측 뒷바퀴가 이 금을 밟을 때까지 후진하라고 하시는데, 도봉은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쯤에서 멈춰서 가지고 여기서 2번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핸들을 좌로 다시 꺾고 회전을 하시면은 이렇게 앞 뒷바퀴가 확인선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확인선에 안 올라갔다, 그냥 앞뒤로 비비세요. 이게 15m입니다. 그런데 현대버스의 축거가 한 5.2m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이제 버스 전체 길이는 무시하고
앞바퀴와 뒷바퀴가 여기서 한 세트, 두 세트, 한 2개 반은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간 분들은 뒤로 빼주시고 뒤로 간 분들은 그냥 좌측으로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켠 상태로 잡고 계세요. 핸들은 한 손으로 돌리시고 이제 여기서 깜빡이 꺼져가지고 5점 감점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료선을 통과하시면 되는데 종료선의 기준은 뒷바퀴입니다. 1분 41초 안에 뒷바퀴가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1분 40초일 때 앞바퀴가 지나갔습니다. 채점기엔 이미 13분 41초가 떠버렸어. 보니까 13분 41초 99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연석 있어가지고 박을까봐 이게 막 핸들 꺾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다가 괜히 여기 밟습니다. 연석. 그러지 마시고 그냥 쭉 가세요. 쭉 가도 바퀴가 여기 올 때까지 안 밟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어차피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정차라고 해요.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기어 중립하시고 사이드 채우고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종 대형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